자, 안녕하세요. 강윤철입니다. 드디어 챕터 15 컬렉션즈 들어왔습니다. 이 컬렉션즈는 쉽게 말해서 자료구조라고 얘기하죠. 네. 자료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흔히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 C 언어에 비해서 자바 언어가 쉽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반대로 생각해요. C 언어에 비해서 자바 언어는 단순해요. 단순하고 우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처리하는 게 아주 깔끔하다는 얘기예요. 네, 예를 들어 뭐 C 언어에서 무슨 포인터 연산자라든가 막 이상한 뭐 이중 포인터라든가 뭐 이런 거 쓰는데 자바는 그런 게 없죠. 자바는 그런 거 전부 다 해결을 해버리죠. 게다가 메모리 해제 같은 건 이제 값이 컬렉션에 의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 C 언어를 배우면 C 언어 기초적인 내용을 배운 다음에 보통은 C 자료 구조를 배웁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를 만드는 방법 같은 거 설계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C++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MFC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뭐 C 네트워킹을 배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자바는 좀 어려운 게 이런 거에 안 배우고 그냥 온단 말이죠. 자바를 처음 배우시는, 그러니까 자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으세요? 자바를 선택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자바가 쉽다라는 이유 아닙니까?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네. 하지만 사실 자바가 쉽다라기보단 단순하고 우아한 언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요즘 새로 나온 언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더 단순하고 더 우아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자바만큼 단순하면서 성공한 언어는 없었어요. 솔직하게. 물론 이제 C샵은 좀 예외입니다. C샵은 어떻게 보면 자바와 비슷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태어난 언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바 컬렉션이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자바 자료 구조를 다 배우고 자료 구조를 막 만드는 거를 공부한 다음에 배우는 게 정석이지만, 자바에서는 API가 풍부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자바는 개발하는, 코딩하는 언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바는 코딩하는 언어가 아니라 설계하는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진 거를 어떻게 써먹는지 배우자는 의미죠. 그리고 자료 구조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언제 어떤 걸 써야 되겠다. 그냥 똑같아요. 우리가 라면을, 칼국수를 끓여 먹는데 칼국수 밀가루 반죽부터 해서 칼국수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 없으면 뭐예요? 가서 슈퍼에 가서 면발 만들어진 거 사다가 끓여 먹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네,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아주 잘 돼 있어요. 설계가. 그래서 자바에서 자료 구조를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컬렉션이라는, 이 프레임워크라고 불러요. 컬렉션즈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 이 녀석을 통해서 자료 구조를 쉽게 활용합니다. 네, 이거를 좀 공부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구조 API 보죠. 자바에서는 C 언어랑 다르게 자주 사용될 만한 거 이미 전부 다 API로 제공을 합니다. 물론 C 언어에서도 라이브러리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지만 개발자들이 처음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보통 사용하는 방법 위주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거 설계는요, 아주 인터페이스 설계가, 이거를 설계한 사람이 조슈아 부치라는 사람인데, 책 중에 이펙티브 자바 프로그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저자가 조슈아 부치인데, 그 사람이 이쪽 설계를 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인터페이스랑 상속 같은 구조를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설계 전형적인, 디자인을 아주 예쁘게 만든, 아주 모범적인 코드들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컬렉션즈 프레임워크라고 우리가 불러요. 자바 좀 유틸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JDK 1.6에는 데크라는 인터페이스가 추가돼서 앞에서 뺀다거나 뒤에서 뺄 때 속도가 좀 동일하게 유지되는 방식을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자료 구조라는 게 뭔가 얘기 잠깐 하고 가야 되겠죠, 우리가. 별거 아닙니다. 자료 구조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이 있고 왜 이렇게 이게 인터페이스로 빠져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사실은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자료 구조가 이미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배열이요, 배열. 배열도 자료 구조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자면 데이터를 보관하는 형태예요. 그죠? 자, 근데 이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식이라든가 데이터를 담는 구조가 틀려요. 그러니까 컬렉션즈라고 얘기하면, 자료 구조라고 얘기하면 방식이나
구조가 틀리다는 얘기인데, 이거 도대체 왜 틀리냐? 왜 항상 생각해야죠? 왜 틀릴까? 속도. 그죠? 아니면 편리함. 기능이나 속도 때문에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관합시다. 이걸 저렇게 보관합시다. 라고 나온 게 자료구조에 다양한 형태가 있는 이유예요. 네. 자, 근데 자바에서 설계 잡을 때, 제가 인터페이스 설계할 때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 드렸냐면, 처음에 스펙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자바의 컬렉션이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처음에 스펙을 딱 잡아주고요. 이런 스펙.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네. 중간에 추상 클래스 같은 애로 딱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변경되는 부분만 구현 클래스 같은 걸로 빠지는 3단 구현 방식의 3단 구현 방식으로 이렇게 딱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이런 컬렉션즈 프레임워크입니다. 예, 그래서 컬렉션즈 프레임워크를 보실 때는 인터페이스 쪽을 많이 보시게 돼요. 인터페이스가 이게 이렇게 설계된 거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간단합니다. 어떠한 데이터를 쫙 배열에다 담아놓고 찾아요. 요렇게 찾을 수도 있고 요렇게 찾을 수도 있고 요렇게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찾는다라는 기능 자체는 뭐로 빠지고요? 인터페이스로 빠지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인덱스 번호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공통적인 코드는 수상 클래스로 빠지고요. 요렇게 찾는 거 클래스 하나 나오고 요렇게 찾는 거 클래스 하나 나오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말이 어렵나요? 예. 좀 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펙은 인터페이스, 기능은 구현은 각각의 클래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JDK 1.5에서는 제네릭 문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예, 이거는 사실은 문속임이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자료 구조는 전부 다 뭐냐면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예, 전부 다 오브젝트를 담아서 자바.랭 오브젝트를 담았다가 배열 같은 데다가 담았다가 자료 구조를 그냥 가장 쉽게 보면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배열에다가 여러 개의 자바 객체를 담았다가 막 끄집어내요. 근데 내가 문자열만 담고 싶어요. 그래서 제네릭의 가장 쉬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타입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거는 스트링이라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것도 스트링이라고 미리 우리가 약속해놓고 코딩하자라는 게 제네릭 문법의 가장 핵심이에요. 아마 제네릭과 어노테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의 원고를 제공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자료 구조가 있고 이렇게 꺽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만 넣을 수 있구나. 그래, 스트링만 넣을 수 있구나. 스트링 타입의 객체만 넣을 수 있구나. 여기서 끄집어내면 뭐가 나오겠구나. 그래, 스트링 나오겠구나. 라고 설계된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우선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세요. 제네릭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설계할 때는 필요해요. 제대로 설계할 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중요한 얘기 합시다. 자, 자료 구조가 갈라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얼마나 빨리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데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리스트입니다. 배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료 구조라는 건 배열이 있어요. 배열이 10,000개짜리 배열이어요. 10만 개 할까요? 그래요. 10만 개짜리 배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을 처음부터 접근을 해요. 그러면 이 녀석은 빠르게 나오겠죠. 근데 이 녀석은요.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제일 늦게 나오겠죠. 그럼 이것 때문에 속도 차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 좀 빠르게 찾지? 그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할 거냐? 순서를 유지할 거냐? 중복을 허용할 거야? 아니면 데이터를 찾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찾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자료 구조들이 이런 타입이 있고 이러한 타입이 있게끔 설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넣으면 느려요. 네, 이렇게 넣으면 느린데 이렇게 넣지 말고 좀 더 빠르게 찾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포를 시켜버리면 네, 이런 식으로 찾았어.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한 번 찾고 2번 찾으면 데이터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찾을 때 이게 훨씬 편하네. 그럼 이것도 자료 구조라고 얘기하자.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집에다가 서랍에다가 물건을 넣을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책장이 있어요. 책장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책을 막 이렇게 꽂죠. 낮은 책도 있고, 높은 책도 있고, 낮은 책도 있고, 뭐 이렇게 꽂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 그런 거 싫어. 나 아주 깔끔하게 높이가 낮은 책에서부터 높이가 높은 책의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꽂을 거야. 자, 그러면 꽂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꽂을 때는 이게 빨리 꽂죠. 그냥 아무 데나 툭 꽂으면 되니까. 그죠? 근데 찾을 때는요. 이거 다 찾아봐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꼽을 때는 좀 느리겠죠. 하지만 찾을 때는 빠르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난 이렇게 하겠어, 난 이렇게 하겠어 라는 걸 자료구조의 형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아주 쉬워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의 장점, 몇 가지의 특징들을 알고 계시면 그때그때마다 원하는 자료구조를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드실 이유는 없어요. 왜라고요? 이미 다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바의 자료구조는 사실 다 배열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자, 봅시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인터페이스. 네. 봅시다. 리스트라는 애가 있고, 셋 있고, 큐 있고, 그 다음에 맵 있고, 소티드 맵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인터페이스로 빠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하고 싶은 건 역시 배열과 가장 유사한 리스트입니다. 자, 리스트부터 설명을 하죠. 이 리스트 안에 리스트는 순서가 있고 중복을 허용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리스트는 두 가지 형태의 리스트가 있어요. 선형 리스트, 그러니까 단방향이 있고 양방향이 있습니다. 자, 요건 단방향이고요. 이렇게 된 건 양방향이거든요.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다음에 포인터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포인터. 얘는 자기 앞에 포인터가 누구고 자기 뒤에 포인터가 누군지 기차칸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림이 틀렸어요. 요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방향 포인터, 양방향 포인터로 이제 갈라지는 애가 있고, 셋이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 이거 집합이잖아요. 주머니예요. 그래서 그냥 순서가 없어요. 순서 없이 그냥 막 들어가는 자료 구조 있고, 큐는 계산대예요. 자,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맵은 딕셔너리 맵인데요. 딕셔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맵은 키와 값의 형태예요. 키 값들만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키가 열쇠예요, 말 그대로. 키 값만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키를 찾으면 실제 객체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사전 똑같아요. 영어 사전 찾을 때 어떻게 찾죠? 단어가 키예요. 뜻이 값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찾으면 영어 단어, 알파벳 단어를 찾아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또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흔히들 자바 기초책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예제 두 가지가 뭐냐면 어레이 리스트와 해시맵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제일 먼저 뭘 설명하고 싶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이 자바에서 자료 구조들은 C 언어랑은 틀려요. 어떻게 얘네들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쓸까? 어떻게 찾아낼까? 라는 것부터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equals와 해시코드. 이거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냐고요? 이거는요. 자바.랭.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죠? 모든 객체들은 이거의 하이 클래스에서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 모든 객체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equals와 해시코드라는 메소드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동작을 합니다. 자, 착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료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끼리 단순하게 뭘 비교한다.
메모리 주소값 비교해서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아니고요. 자료 구조들에서 데이터를 검색할 때는 equals와 해시코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뭐라고 해도 때로는 다른 객체지만 equals 상의 결과가 같으면 같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자, 문자열 equals 기억나십니까? 자, 문자열의 equals를 생각해 보세요. 문자열의 equals 생각해 보시면 객체가 틀려도요. 결과가 같이 나와요. equals 결과는 true가 나와요. 보시죠. 자, 문자열의 equals를 보죠. 문자열. 자, 프로젝트 하나 만들게요. 자, new 해서 자바 클래스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자, 문자열을 한번 보시죠. 문자열은 서로 객체 내용이 틀려요. 아니, 객체가 new에서 만들면 어떻게 되죠, 이게? new에서 만들면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잖아요. new, string, aaa. string, str2는 new, string, aaa. 그죠? 자, 근데 이거 true로 나와요. boolean, 이 리절트는 str 점 equals 네, str2 합니다. 이거 true로 나와요. 자,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료 구조 안에 이거 완전히 새로운 객체예요. 이 str이랑 str2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은 틀려요. 근데도 true로 나와요. 그렇다면 객체는 틀린데 내용물이 같다면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료 구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때로는 메모리가 달라도 검색이 가능하게끔 해주고 싶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equals와 해시코드입니다. 해시코드는 잘 보세요. 해시코드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해시코드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str. 해시코드. 자, 둘이 객체가 틀리다는 거 아시죠? str2. 해시코드. 두 개 찍겠습니다. 결과물 보시면 어떻게 나오죠? 둘 다 똑같은 값 나오죠? 둘 다 똑같은 값 나오죠? 이거 이상하잖아요. 객체는 분명히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해시코드 값은 똑같이 나와요. 뭐죠, 이거? 검색할 때 객체가 틀려도 검색이 가능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구조에서 사실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메소드는 무슨 어레이리스트 equals 어레이리스트 해시맵이 아니에요. equals와 해시코드라는 걸 가지고 제대로 동작한다, 검색을 한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바에서 OOP에서 OOP의 원칙이 뭡니까? OOP의 원칙이 뭐죠? 객체가 잘할 수 있는 작업은 객체가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데이터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C 언어로 내가 검색을 한다는 얘기는 이런 방식이에요. 내가 이거 비교해서 보고요. 다음 내가 이거 비교하고, 다음 내가 이거 비교하는 방식으로 C 언어에서 검색을 해요. 반면에 자바 언어에서 검색하는 방법은 나랑 다른 녀석이랑 비교를 하고, 자, 봅시다. 다시요. 나랑, 죄송합니다. 중요한 순간인데, 예. 자, 자바 언어에서 검색은, 어떠한 객체가 다른 애랑, 나 같니? 나 이거니? 검색 때려요. 나랑 또 검색하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서로 막 검색을 해서 결과물을 내놓는 스타일이지, C 언어처럼 우리가 직접 루프로 돌리면서 검색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완전히 틀려요. 좀 이따 지금 이제 리스트 가지고 예를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equals와 해시코드는 자바의 자료 구조 내에서 여러분이 어떤 애들을 넣어서 검색하고 싶어요. 그럼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는 메소드가 바로 이 두 개의 메소드예요. 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셔도 좋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예제를 만들어 드릴게요. 자, 봅시다.